장비가 좀 많이 판매되는 지역이 진주 쪽에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특히 뭐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가 저희 장비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맛집이라는 걸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작 기계를 만지는데 공작 기계를 제작하는 걸 또 처음 보거든요. 맨날 보기만 봤지 이거 어떻게 조립되나 어떻게 제작되나 이런 거 모르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해야 우리가 강성이 높아지고 정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뭐 어떤 형식으로 아예 모르니까 물건을 보기는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전체적인 시스템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뭐 한번 와보는 거죠. 그 CGV 센터라고 해서 장비 새로 개발할 때 네. 여기 안에 항원 되는 곳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장비들 안에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럼 저희가 못 본 장비들이네요 전부 다. 저 시장에서 본 장비들도 있고. 아 있고 개발되는 것도 있고. 와. 터렛이 두 개나 있네. 이번에 새로 가면 신제품인데 네네. 터렛이 두 개 달려가지고 네. 동시에 두 군데서 이제 젖삭이 들어가서 CP가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터닝하고 밀링도 되네요 보니까. 네, 밀링도 되고 터닝도 되고. 아. 네. 그리고 또 이게 터렛이 좀 위아래로 있다 보니까 폴더를 많이 물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상에 다 대응하게 할 수 있도록. 복합기보다는 좀 큰 사이즈를 대응할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완전 가공이니까. 복잡한 형상, 네. 툴을 더 많이 달 수 있거든요. 그럼 몇 개씩 달립니까? 하나에 12개씩 달립니다. 위아래로 24개. 아. 자동화 라인 대처 되겠네. 예, 맞죠. 자동화 쪽에 딱 예. 적합을. 로봇 해갖고 이렇게 넣고 하면 네. 완전 자동화가 되는 네네. 거네. 일단 저희 그 5축 하이엔드 장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테이블 사이즈가 이것도 옵션별로 다양하기는 한데 표준은 650파이로 시작이 되고요. 옵션으로 500파이 그리고 원하시는 사양이 있으면 뭐 특주로도 옵션은 개발은 가능합니다. 장비 전면에 보면 서포터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호기나 다른 장비들은 이제 외팔보라고 해서 여기 앞부분에 서포터가 없는 타입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밀링 가공이라든지 조금 줄적사 가공은 힘이 들고 보통 이제 인식 자체가 5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황삭 가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안 하고 정삭인지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삭 가공만 하시면 서포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네. 예, 5호기부터는 추천을 드리는 게 저희도 표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기본으로? 네네. 왜냐하면 테이블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외팔보는 처짐이 발생해서 제작사마다 조금 다른 게 그 조립을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정도를 또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틀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저 테스트한 거 보니까 백래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백래시에 대한 오차가 스맥 측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얼마나 나오는가요? 뭐 5에서 10미크론? 5에서 10. 네. 근데 5미크론 이하로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토스에 출품되었던 저희 STX 2600 XT 장비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선반인데 그 5축 동시 가공이 가능한 복합 가공 선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주축 이게 여기 스핀들, 메인 스핀들, 서브 스핀들이 있고요. 주로 메인 가공은 저희 상부에 달려 있는 저기 밀링 스핀들로 가공이 진행되고 여기는 이제 터렛이 이제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부 터렛도 그러면은 이게 통째로 움직이는 건가요? 밑으로? 네네네. 하부 터렛이 이제 별도로 안에 또 별도 축이 있어서 이제 저희 여기 Z축으로 움직이고 또 X축으로도 움직이고. 방진구는 여기 부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터렛하고 같이 움직이겠네요. 네네. 축이 이제 메인하고 서브축이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축 가공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방진구를 이제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터렛 앞에다가 방진구를 달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러면 중심이 안 맞잖아요 지금. 터렛이 이제 저기 X축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인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인덱스 돼서 맞춰서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위치로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예. 그래서 센터링 작업은 저희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합 장비라서 그런가 이게 전용 아이템이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뒤에 저것도
간섭이 있고 네네. 이것도 생각보다 간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이쪽에 뭐 메인 뭐 단독 가공하고 서브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메인 쪽에는 밀링 스핀드로 가공하고 서브는 카보터를 가공하고 되고, 또 뭐 그렇게 복잡 형상 가공을 안 하시는 고객분들은 저희가 이게 터렛은 옵션입니다. 터렛을 빼고 네, 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없는 장비를 사용하시면은 또 깔끔하게 공간 전체를 또 활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풀은 몇 개나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 캡토 C6 툴을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60툴 가능. 60개까지? 네네. 이거는 무슨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저번에 이제 혈변이 보정이라 해가지고 이 RPM별로 그 베어링이나 스핀들에서 발열량이 다 다르거든요. 스핀들 RPM별로 발열량을 측정하고 그 발열량에 따른 온도에 따라서 스핀들의 이제 변이가 생기잖아요. 그 변이를 측정해서 RPM별로 그 온도대에 어느 정도의 고정을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감성을 키우는 터렛이 네. 그럼 이거 설비는 6인치인데 네. 8인치로 척업을 하고 네. 터렛까지 두껍게 해갖고 강성을 올렸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박스 가이드 중에서 6인치급으로 가장 작은 장비인데 저희가 베드 지지폭을 되게 늘리고 그다음에 요 터렛이 얹혀서 움직이는 캐리지 폭을 되게 늘려가지고 강성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 원래는 없던 비축을 달아가지고 지금 서브 심압대 옵션이 대응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화할 때 얘가 이제 그 NCA 지정하는 대로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CT를 더 빨리 줄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신경 쓴 게 요 높이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래서 위에 겐트리 설치할 때 방해를 안 받도록 최대한 좀 낮춰서 예, 자동화를 좀 많이 고려했습니다. 아, 수백도 태핑 센터가 나오네요. 네,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태핑기 라인이 있었는데 태핑기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자동화. 저희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단종이 됐었는데 요기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태핑기가 이제 BT30급이긴 하지만 중절삭으로도 조금 사용을 하고 꼭 태핑기만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태핑기는 뭐 좀 힘이 없다라는 인식도 있고 테이블이 좀 작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런데 좀 특화된 무언가가 개발이 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개선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일단 사양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들어가는 NC 모터 사양이나 그리고 소재의 뭐 강성이나 무게도 보완하면서 이제 비교를 타사 경쟁 기종하고 같은 가공을 했을 때 일단 조도부터가 달라요. 네. 흔들림이 적다라는 내용이네. 그러면은 그럼 무겁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태핑기로서 무조건 이제 SI 가공도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소재가 좀 단단한 강성이 높은 소재도 가공을 하고 있어서 그쪽 시장으로 조금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것도 지금 옵션이 태핑기에 이제 벨로즈 커버라 해서 방진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커버에 붙으면 실이나 이런 게 마모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나 경쟁사에서는 태핑기에 이런 옵션을 거의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 시장을 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좀 약간 특화돼서 반도체 시장을 타겟으로 보완을 다 해놓은 거네요. 소리에 있으니까 명판이요? 네. 명판은 원래 여기 있습니다. 아직 안 달았네. 안 다른 거네. 해외 수출하는 거는 뭐가 다른가? 자동차처럼 뭐 그런 게 있나요? 해외라고 좀 더 잘 만들어주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다 똑같이 하는 거 맞죠? 수출용 우리 내수 똑같죠? K 제조업 살아야지. 뭐 미국 간다고 더 잘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시운전 공회전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하나요 보통? 또 이제 정해진 시간 다 있어서 예. 8시간에서 24시간 기종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은 24시간 정도 네.
뭐 움직이고 네, 테스트하고. 돌려가지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아, 유닛은 또 별도로 저런 항원항 습실에서 다 테스트 거친 다음에 네. 또 나오고 여기다 기계 얹힌 다음에 또 다시 24시간을 돌리거든요. 검수를 해서 네. 출하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와. 와, 이건 제 거보다 더 큰 거. 이게 몇 인치일까요, 이게? 24인치라고 합니다. 아, 이빨이 다르네, 완전. 조가 이만하겠네. 커 보여. 조가 이만하겠네, 이만하겠어, 진짜. 이건 몇 파이예요, 보링바는? 60파이. 아, 좀 작네요. 네, 강성은 충분한데 처음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표준 사항을 예, 예. 500만 6천만 있으면 다 얘기해. 이 기종이 작년도에 저희 대리점에서 진짜 제일 많이 파는 기종인 아. 것 같아요. LM 가이드 5700 L 타입이고요. X축이 1600까지 나와요. 그래서 바이스를 6개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각도 트는 일이 많잖아요. 인덱스 달아서 바이스를 3개 물리기 좋은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넓어야 되니까. 이쪽에 요거는 이제 350파이짜리 저희 로터리 테이블이고요. 요거는 이제 3개까지 장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배치를 하게 되면 3개까지 장착을 해요. MCT가 길면 길수록 이게 중심 축이 하나라고 해서 끝이 처진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 저희는 오버행이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여기 보면 LM의 레일 가이드가 네 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처지지 않도록. 네네. 그래서 보통 그거 5700L이고 네. 쇼 타입이라 해서 그냥 5700 같은 경우에는 2개의 LM 레일이 있어요. 아, 테이블을 움직여 봤을 때 저 네. 테이블 끈 라인이 저 지지 라인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면 네네. 그냥 아마 수치적으로 그 기울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되면은 네네. 보이니까. 중심에서 인덱스를 무조건 달면은 안 빼잖아요. 네. 사실상. 그래서 이쪽이 처진다라는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아, 그런 걸 미리 다 보완을 해놨네요. 그래서 고객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어서 네. 가공 영역을 LM 레일 위에서 보통 와서 가공 세팅을 네, 중심이 맞게. 네. 그래야 절삭을 했을 때도 그 부하를 잘 견디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의뢰할 때는 그냥 수맥 측에 의뢰하면 알아서 적당한 위치에 잡아주겠네요. 그런데 고객사분들이 또 도착하고 나면 그 또 필드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야 돼서 저희는 좀 요청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샀어요. 근데 내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제가 와서 이걸 검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당연하죠.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옮겨달라 하기도 하고 다른 유닛을 교체하시기도 하고 다른 옵션을 보고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하고. 네. 해외 분들은 보통 규격화된 장비를 그대로 사가시고 국내 고객사분들은 들어오셔서 검수를 하시거든요. 하이스트 장비라 해서 그 XY는 LM 레일을 적용한 거고 히트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크래핑 하시던 분 보셨잖아요. 그런 박스 가이드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 계기가 보통 XY는 부하를 덜 받아요. 이제 수평축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Z축 같은 경우는 이제 절삭을 할 때 부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장비를 원하시는 고객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죠. 정밀도도 좋고 강성 있는 가공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 맞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 장비만 좀 찾으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작년도부터 만든 컨트롤러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있던 OP에서 크게 개선된 부분이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기능별로 액세서리류들하고 도어류 뭐 구역을 다 나눠놔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하게 OP를 다 바꿨어요. 다 이제 다 나가야 되는 거네. 와, 이래 제작이 많이 된다고. 엄청난 규모네. 여기는 저희 3차원 측정실이고요. 저희 사내에서 아까 여기 뒤에 가공반에서 가공한 제품들에 대해서 3차원 측정실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조도 측정, 경도 측정, 2차원 측정, 고노 게이지 싹 다 있네요. 패드 방탄이요. 핵심 부품이죠, 이게. 데들포즈, 데들포즈. 네. 이거를 잘못 만들면은 가공을 하는데 툭 꺼지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이게 중심이 안 맞는다던가
대형이고 어려울수록 기계를 믿고 나가야 되는데 맞지. 그거부터 이제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발생해가지고 이게 기본이 이게 단단하고 무거워야 장비 강성이 좋다라는 게 이럴 때 나오는 이거의 기술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연마도 기술이겠지만은 V블럭이 내가 뭔가 했어요. 아 그럼 뭔가 했네. 선반이 이게 이렇게 돼갖고 터렛이 붙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터렛 붙고 뭐 이렇게 척 달고 옆모습을 보는 거죠. 보통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운 주물이잖아요. 네네네. 나온 상태에서 식히는 상태에서도 병영이 가고 소등 과정이나 다 같이 거치더라도 결국 저희 공장에 왔을 때는 아직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기간을 최소 한 달은 가져가야 돼요.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 조립하면서 정도가 계속 주물이 꼬이거든요. 애초에 그냥 프리에이징을 한 달을 해버리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네요. 이 상태에서 가공을 쳐야지 가공을 쳤을 때도 소재가 안 틀리는데 가공 치면서 그 진동에 따른 소재 병영이 일으켜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을 할 때도 황삭 가공을 다 하고 좀 냅뒀다가 또 정삭을 하겠네요. 그런 케이스도 있죠. 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재고를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부품 조달이 빠르죠. 너무 자세하게는 못 보겠고 전체적인 그림만 이렇게 봐도 괜찮네. 약간 놀러 온 것 같고 여행 온 것 같다.